건강상의 큰 우려까지 갔었던 장동혁 대표의 단식, 탄핵 10년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았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중단됐습니다. 어제 그 모습 직접 보시죠. 나와주십시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멈추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10년 만에 이 국회를 찾은 자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예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기자들에게도 소식이었고요. 박 전 대통령의 설득 끝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중단이 된 겁니다. 김근식 교수님, 이 장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장면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단식 장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온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이었죠. 예.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을 때 네. 우리 당에 몸담고 있고 우리 당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건 당연지사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은 물론이고 그렇죠. 유승민 전 대표, 이준석 대표까지 와서 또 김문수 전 후보까지 와서 힘을 실어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건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했던 일이죠.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를 떠나신 분이잖아요.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긴 했지만 그래서 정치를 떠나셨던 또 떠나 있는 상태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식장을 찾아온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었긴 하고요. 그만큼 아마 범보수 야권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지켰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고 다만 다행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깜짝 방문을 통해서 그걸 계기로 지금 8일째 이어졌던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중단되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사전에 그런 정도의 물밑에 조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장동혁 대표로서도 더 이상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을 좀 중단을 하고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여당이 그 틈을 주지 않고 여당이 출구를 열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 단식을 중단하기에는 그 모양새를 좀 만들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간곡하게 단식 중단, 건강 회복을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중단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나름대로의 출구와 퇴로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단식의 타이밍과 단식의 기간, 단식의 성과는 어땠는지는 또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일단 마무리는 굉장히 이례적인 전 대통령의 방문과 단식을 수행하고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그 수용으로 이렇게 돼서 단식이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격적인 어떤 예방이었는데요. 주진우 의원님, 네. 박 전 대통령이 대구에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았을까? 이게 사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보고 아마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 사실은 정말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의외의 감동을 준 장면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정치 행보를 하시지 않잖아요. 평소에 정치 메시지를 내거나 정치 행보를 하시던 분이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은 그 단식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방문했을 때도 네. 깜짝 방문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맞아요. 이게 보수의 결집 효과가 나는구나라고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어렵게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10년 만에 국회를 방문해 주심으로써 또 어떤 보수의 어떤 통합이나 이런 데 대해서
메시지를 내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특히 전날 그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의견을 모아서 단식 중단을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왜냐하면 7일째가 넘어가게 되면은 영구적인 건강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 이후에 또 당을 계속 끌어가면서 저희가 확실하게 여당을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막당한 그 건강에 대한 출구 전략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심으로써 그 방문의 의미 때문에 아마 장동혁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단식을 이어가고 싶겠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거기에 어긋나게 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민주당에서 조금 더 방문을 좀 일찍 했어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정치 도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정치가 꼭 그 표싸움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여대 야소 국면에 있어 왔고 야당의 견제 기능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문을 해서 야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번 사실 단식은 너무나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주장입니다. 공천 관련돼서 뇌물이 오고 가고 현금이 오고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격히 수사해서 부정부패는 도려내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단식은 끝났지만 민주당도 조금 한번 되돌아보고 이 특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근데 홍익표 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식장에 찾지 않은 것을 두고도 굉장히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문안이라도 가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단식장에 방문하지 않았고 홍익표 수석도 국회에 왔지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을 찾지 않아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은 아쉽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홍익표 수석의 개인 성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몇 번이고 더 갔었을 텐데 이 청와대 차원에서의 어떤 야당 대표 단식장 방문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됐던 건 아니냐라는 추측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익표 수석이 임명되고 나서 21일 날 이제 민주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날 혹시 단식장을 방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러게요. 그날은 넘어갔어요. 사실 어제 오후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또 예방하는 날이었고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해서 단식이 마무리가 됐고 병원으로 간 그런 상황이어서 만남이 국회에서의 만남은 불발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 가려고 했다 이거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고요. 다만 그제 갔을 때 좀 갔으면 좋았겠지 뭐 그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앞뒤 전후 다 그 생략하고 장동혁 대표 8일이면 사실 굉장히 이제 한계에 다다른 그런 시점이니까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단식이 과연 무엇을 위한 단식이었는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검경 학수부가 공천 헌금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의혹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 관련 특검 신천지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또 원내대표끼리 협상이 진행 중인데 장동혁 대표가 전격 단식을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땅한 출구 전략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금 상경해서 10년 만에 국회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 단식을 만료하기 위해서만 그러면은 10년 만에 정치권에 전격 나타난 것이냐, 거기엔 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유영아 의원이 또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석도 깔린 거 아니냐,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혁 대표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를 남기고 병원으로 갔는데 국민들이 왜 단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특검을 민주당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지금 이걸 놓고 단식을 8일 동안 했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소구력이 없는 것 같아서 내부 결속력으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MB 이명박 전 대통령 빼곤 다 온 것 같아요, 단식장에. 그런 점에서 내부 결속력 또 내부 단합을 위한 어떤 국면 전환용 카드로서는 적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초에 단식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명분, 왜 했는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식을 푸는 과정에서도 8일 고비를 넘기면 차라리 그냥 단식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실려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탄핵된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2명인데 윤석열 가고 박근혜 왔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국민의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양태현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최고위에서 의결할 건가 말 건가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 재심 기한 고려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결정 나올 거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그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인 거죠, 그럼? 그렇죠. 아직 이제 최고위 의결까지는 시간이 있고요. 재심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일주 더 남았나요? 네,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동이 잘 예측이 잘 되지 않는 분이라서, 근데 저는 굳이 재심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법적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당 내에서 당 외에서 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 단식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본인이 법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고, 사실 누구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자리에 왔어야 된다는 건 우리 또 김근식 실장께서 또 말씀하셨던, 저는 좋은 정치적 해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자충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